이제 저희가 또 손 PD님의 시간을 네. 드리려고 합니다. 스포츠 PD의 시선으로 보는 프로야구 이야기 손 PD 수첩. 오늘 또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셨는지 소개해 주시죠. 하나가 아까 제가 오늘 경기 보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굉장히 강팀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는 되게 보살팬이라는 단어도 만들었고 그렇죠. 마리아나라는 단어도 만들었고 굉장히 좀 아이코닉한 단어들을 만든 팀과 팬덤이 있는 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가 이 올해는 굉장히 이위권과 벌써 차이를 벌리기 시작했고 대권을 한번 노려봐도 될 아주 좋은 그럼요.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하나의 이 감독님들 좀 추억을 떠올려 보면 어떨까 해서 하나의 감독님들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네. 뭐 아주 1대, 2대 뭐 이렇게 과거의 감독님들은 아니고요.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는 흔히 말하는 행복야구 그리고 보살팬 네. 이런 단어들이 나오기 시작했던 우리 김인식 감독님부터 좀 하나의 감독님들을 이야기를 해봤으면 해서 제가 네.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팬들의 추억 소환이 될 것도 같고 또 네. 좋았던 기억을 또 떠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일단 김인식 감독님이 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유는 네, 김인식 감독님은 사실 이제 뭐 그 전에 뭐 감독님들이 계셨지만 김인식 감독님에 대한 키워드를 제가 두 가지를 꼽으면 국민 감독과 재활 공장장. 네. 김인식 감독님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7대 감독을 하셨는데 뭐 승률은 뭐 4할 9푼 8리였어요. 그리고 이제 김인식 감독님은 사실 하나 감독보다 국가대표 감독님 그리고 이 슬램덩크로 따지면은 우리 안 감독님 같은 약간 좀 막 마음씨 너그러운 할아버지 감독님이 뭐 이렇게 젊은 친구들을 막 다스리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국가대표 감독님으로도 굉장히 좋은 커리어 성공을 많이 하셨고 뭐 2002년 아시안게임에서 우승, 뭐 2006년 WBC 4강, 2009년 WBC 준우승 등 국가대표 감독님으로서 굉장히 큰 성공을 거두셨고요. 이제 그 당시에 약간 전성기에서 내려온 하나 좀 올드보이 선수들 이런 선수들을 다시 좀 어떻게 고쳤어서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그래서 재활공장장이라는 아주 좋은 명칭을 받으셨는데 그런데 이제 믿음의 야구로 대변되는 이 감독님의 야구가 실질적으로 하나에서 말년에는 그렇게 좋은 활약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 과연 믿음의 야구가 좋은 야구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허상이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좀 많이 의문을 갖기 시작을 했었고 저는 하나가 굉장히 좀 특이한 팀 문화 중에 하나가 흔히 말하는 지금의 김경문 감독까지 해서 올드보이 사김이 다 경험을 타령타부의 자리에 있어봤던 팀이어서 그거의 시작이 바로 김인식 감독님 7대 김인식 감독님부터 시작이었었고요. 그래서 김인식 감독님부터 하나가 조금 더 팬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었죠. 많은 뭐 이 기존에 있던 선수들에 대한 팬 그리고 뭐 국민 야구 팀보다 코리안 팀을 더 좋아했던 팀들 이런 사람들도 많은 하나 팬으로 가기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한대화 감독께서 이제 2010년에 8대 감독으로 취임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2년까지 해서 뭐 147승 6무 218패에서 승률은 뭐 4할 3리였는데 한대화 감독님의 별명은 야통이었어요.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야구 대통령 같은 이런 의미로 야통이라고 했는데 한대화 감독님이 감독을 맡았을 때는 이제 전임 김인식 감독의 좀 안 좋은 면이라고 할 수 있죠. 뭐 명암이 있으면 암에 좀 가깝게 너무 노장을 선호를 하다 보니까 좀 팜이 너무 좀 황폐화돼 있던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쓸만한 뭐 선수들이 거의 없었던 상황이었었죠. 그리고 누가 하나 감독이 되든 하나는 되게 성적을 내기 힘들다라고 해서 다들 한대화 감독에 좀 맞는 이 결정인가 막 이런 우려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했는데 근데 생각외로 은근히 막 재밌게 야구도 하시고 역전승도 많았고 그다음에 성적도 좋았어요. 그리고 특히나 2011년도에는 6위를 했는데 만약에 그때도 꼴등을 했으면 하나가 전무후무한 6시즌 연속 꼴찌를 할 뻔했었습니다. 근데 그거에서 꼴찌에서 벗어낸 게 굉장히 큰 뭐
한대화 감독으로서는 큰 업적이시죠. 네. 네. 그리고 이제 한대화 감독의 또 다른 키워드는 예끼 이건데 뭐 기억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네. 거예요. 그때 임창규 선수의 홈 스틸 보크 그 오심 그걸 가지고 뭐 이 심판위원분들하고 막 싸우다가 이렇게 한번 하시는 게 이게 네. 되게 많이 하셨고, 또 그 당시에 한화가 에러가 되게 많았고 이제 행복 야구라고 하는 자조적인 이 비아냥이 그때부터 좀 시작을 했었죠. 네. 그래서 한화의 내야 수비, 외야 수비들이 뭐 좀 되게 실수를 많이 하고 이 예능 야구 같이 하는 이런 것들의 시작이 한대화 감독부터 시작했었는데, 그때 또 우리 이제 그 간접 광고, 뭐 이 가상 광고들이 막 되게 이제 미디어에 접촉이 되기 시작할 때였었어요. 그때 그래서 굉장히 뭐 담배, 금연 뭐 용품들이 많이 PPL로 많이 들어오고 가상 광고로 들어왔었는데, 네. 그래서 항상 더가웃에 막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한대화 감독님 옆에 담배 한 대 피우고 싶으시죠? 뭐 이런 광고도 굉장히 지금도 많이 회자되고 있는 아주 네. 성공적인 마케팅으로 근데 천하부 쪽 야구단 그 무렵에 하지 않았나요? 막 맞아요. 그때도 같이 많이 하셨었죠. 예. 네. 한대화 감독님께서 막 이렇게 와서 고문으로 같이 해주시고 하셨었죠. 네.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이렇게 성적을 떠나서 한대화 감독님이 남긴 한화는 재밌는 팀, 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낭만이 있는 팀, 뭐 이런 거에 좀 뿌리가 됐던 팀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한대화 감독님을 넘어서 이제 김웅용 감독님이 네. 9대 감독으로 취임을 하시게 됩니다. 2013년, 2014년인데 이제 김웅용 감독만큼 기아 해태 팬과 하나 팬의 평가가 달라지는 감독님은 없을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이 우승을 많이 했던 해태의 DNA를 이식하기 위해서 김성환 수석 코치, 이종범 코치와 함께 같이 이렇게 하나로 왔는데, 당시에 뭐 그룹 그 구단주께서, 구단 회장님께서 우중을 많이 내부쳤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을 프런트께서는 추천을 하셨는데 그룹 차원에서 김웅용 감독을 선임하도록 좀 많이 강권하셨다, 뭐 강력 추천하셨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 큰 기대를 가지고 한화의 감독으로 오셨는데, 이제 제가 키워드로 이제 명장과 드라마를 뽑았는데 네. 명장이 될 거라는 엄청난 한화 팬들의 기대와 달리 좀 결과도 안 좋고 뭐 마지막에 헤어질 때도 좀 좋지 않게 헤어졌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인터뷰를 하시면서 한화 팬들의 좀 속을 긁어놓는 인터뷰를 많이 하셨죠. 뭐 드라마를 보기 위해서 빨리 가야 된다라든지 내가 한화 감독을 한 게 뭐 해태 누가 되었다라든지 뭐 좀 약간 한화 팬들 입장에서 굉장히 속상할 만한 인터뷰를 좀 많이 하셨었고, 어쨌거나 아주 큰 기대를 가지고 모셨는데 이게 뭐 개막 13연패라는 최악의 뭐 성적, 그리고 성적도 못 잡고 리빌딩도 못 잡고 인기도 그 당시에는 오히려 전임 한대화 감독 시절보다 약간 더 떨어지는, 그래서 하나와 김웅용의 좀 잘못된 만남에 마침표를 찍게 됐었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0대 김성근 감독께서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야구의 원로 3김이 다 드디어 이제 하나라는 감독을 하게 됐는데, 이제 드디어 미디어가 가장 주목하는 팀이 됐어요. 네. 그리고 이 김성근 감독이 진짜 슈퍼스타라는 게 뭐냐면 까들도 많고 빠들도 많고 까도 미치게 하고 빠도 미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흔히 말하는 이제 정말로 하나가 미디어에서 가장 원하는 팀이 됐었죠. 그리고 제 기억에 그 전에 야구가 없는 월요일이나 우천 취소가 되는 경기에서는 기아나 LG, 롯데 흔히 말하는 엘로끼 하이라이트들을 많이 보내줬어요. 엘로끼 승리 장면, 홈런 장면. 그런데 이 시즌부터는 하나 경기 하이라이트들을 케이블 3사들이 계속 주로 편성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이때 나온 말이 이제 말이 하나. 네. 그래서 지더라도 끝까지 쫓아가서 끝내 역전을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카타르시스를 주면서 이 하나가 엘로끼보다 오히려 더 많은 팬들을 보유하게 되는 네. 뭐 이렇게 됐었죠. 그런데 이제 뭐 김성 감독도 또 이렇게 뭐 명암이 있듯이 굉장히
노장을 굉장히 막 선호하고 또 쓸놈쓰리라고 하죠. 괜히 어떤 투수들만 굉장히 많이 쓰고, 물론 이게 이제 선수들 입장에서는 자기를 더 중용을 해주기 때문에 되게 감사해하는 뭐 선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팬들 입장에서는 선수, 특히 수수들 같은 경우에는 선수 생명을 빨리 끝내기 때문에 또 안 좋게 되게 보고, 또 이 김성근 감독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김성근 감독이 다녀간 팀은 굉장히 그 시간뿐만 아니라 한동안의 시간을 굉장히 황폐할 정도로 팜이 망가진다, 막 이렇게 평가하시는 분도 많았는데, 어쨌거나 김성근 감독은 마리아나라는 아주 강렬한 이미지를 하나에 심어주고, 뭐 이 승률은 사실 그렇게 뭐 인기만큼 좋지 않았었어요. 네. 그래서 4할 6푼 3리의 승률을 가졌는데, 이때 굉장히 많은 노장 선수들이 FA 계약을 막 합니다. 뭐 그래서 방출되어도 괜찮을 것 같은 선수들이 뭐 이 FA 계약을 해서 오고, 막 이런 선수들이 또 새로운 신인들이 클 공간을 좀 차지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들도 많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 김성근 감독이 끝나자마자 이 김성근 감독이 이 사임하는 그 과정도 굉장히 좀 막 복잡했었죠. 사실 막 이런저런 이야기도 많았고, 찬성파 반대파 이런 것도 되게 많았었고, 네. 뭐 그랬는데, 김성근 감독이 끝나고 나서 하나에 있었던 좀 분위기는, 야구판에 삼김이 왔는데 안 됐어. 하나는 진짜 안 되는 팀인가. 네. 막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11대 한용덕 감독이 뭐 취임을 하셨는데, 한용덕 감독은 구단 레전드 출신이시고, 구단 레전드 출신은 그 전에 유승환 감독이 계셨는데, 네. 이제 유승환 감독은 훨씬 더 그 전에 있었던 분이시고, 야구 팬들이 실질적으로 경기 플레이를 봤던 감독, 그리고 두산에서 수석 코치를 하셨을 때 굉장히 잘했던 업무 수행,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뭐 했는데, 그리고 단기적인 성과도 있었어요. 2011년도에 포스트 시즌에 진출을 했고, 10년 만에, 하나가 10년 만에 5할 승부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좀 구단에 있는 선수들하고, 고참 선수들하고 좀 많이 트러블들이 좀 있었죠. 그때 뭐 권혁 선수를 무상 방출시키기도 했었고, 이용규가 누굽니까라는 희대의 또 명언을 남기기도 하셨고요. 이 누구죠? 그 한상원이 누굽니까? 뭐 이런 일도 있었고. 한상원 아나운서 지금 빠졌나 본데, 여기 안 나타나는데. 뭐 그래서 이런, 물론 굉장히 오랜만에 5할 승률도 가고 포스트 시즌에도 진출했던 성과는 있었지만, 여전히 승률도 안 좋았고, 뭐 마지막도 안 좋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하나 팬들 입장에서는 가장 좀 논쟁의 여지가 있는 감독인 것 같아요. 스베로 감독. 지금의 하나의 이 성과들이 과연 스베로 감독이 뿌린 씨앗이 싹튼 것인가, 아니면 그때 스베로 감독이 특별히 한 게 없었다, 리빌딩으로 포장이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크게 도움이 된 게 없었다, 뭐 이런 두 가지 의견들이 있는데요. 아무튼 뭐 성적 데이터는 굉장히 안 좋았어요. 승률이 4할도 안 됐었고요. 예, 뭐 이 선수들은 근데 굉장히 많이 따랐다고 해요. 정은원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수베로 감독이 돌아가는 공항까지 가서 막 울었다고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고, 지금에 있는 젊은 선수들이 워싱턴 코치와 케네디 코치에게 도움을 받았다, 이런 인터뷰들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래서 수베로와 수베로 사단이 하나가 지금 이렇게 멋지게 비상을 하는데 바닥 다지기를 좀 한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물론 이제 뭐 저의 의견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있겠지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빨리 좀 지나가서 이제 바로 직전인 최원호 감독이 13대로 취임을 하시는데 2년 하셨습니다. 최원호 감독께서는 사실 감독 대행 때 안정적인 팀 운영을 하시는 걸 보고 큰 기대를 가지고 감독으로 취임을 했는데, 그리고 이제 공부하는 감독, 연구하는 감독, 박사 감독, 이렇게 해서 과연 이론과 실체가 잘 적응이 될까? 특히나 하나같이 지금 당장 성적을 내야 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뭐 꾸준한 강팀이 되기 위해서 뿌리내리기를 해야 되는데, 최원호 감독이 굉장히 적임자다라는 뭐 기대치들이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또 그게 또 안 됐어요. 그래서 이기는 야구를 할 건가, 뭐
싹 틔우는 야구를 할 건가 이런 방향성 자체가 불분명하지 않았었고요. 안정적이었던 2군 운영과 달리 1군에서는 작전을 굉장히 주저하는 모습, 그리고 작전을 많이 해도 실패하는 모습, 그리고 뭐 더가웃에서 보시면 막 표정 관리가 좀 되게 안 좋아서 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감정을 드는지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게 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약간 1군 매니저로서 좀 아쉬운 모습들을 보였던 감독님이셨죠. 자, 그리고 이제 드디어 김경문 감독 현 14대 감독님이 오셨습니다. 그 감독님이 이제 흔히 말하는 3김 시대를 넘어서 4김의 마침표를 찍게 됐는데 네. 처음에 김경문 감독님이 뭐 이렇게 임명되셨을 때 반대하는 팬들이 더 훨씬 더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럼 더 이상의 올드스쿨은 안 된다. 더 이상 특정 선수를 좀 많이 쓰는 편의 야구는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거 제가 알기로는 김경문 감독님한테는 되게 안 좋은 말이긴 한데 이제 콩경문이라는 닉네임이 인터넷에도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이거를 좀 좋은 뜻으로 해석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김경문 감독이 올 시즌 처음 취임을 하고 나서 뭐 10위, 뭐 9위 이렇게 밑에 있었을 때 하위권에 있었을 때 팬들이 다 이래도 안 되는구나. 뭐 명장을 아무리 데리고 와도 안 되고 FA를 아무리 사와도 안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우리는 정말 신이 버리는 야구팀인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이 우려를 박차고 이게 멋지게 독수리가 비상을 하고 있는데 김경문 감독과 이와 뭘 또 연결을 해볼 수 있을까? 감독님이 지금 이제 만약에 지금으로서는 한국 시리즈 직행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잖아요. 한국 시리즈를 갔을 때 다시 2위를 하게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가 두 번째 우승이 되는데 그 두 번째 우승 감독이 될 것인가? 뭐 이렇게 해서 저는 김경문 감독 입장에서도 막 되게 평생의 이 막 좀 한일 것 같아요. 한국 시리즈는 많이 갔지만 우승 타이틀을 갖지 못했던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좀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이 김경문의 숫자 2는 과연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인가 올 시즌 좀 많이 지켜볼 맛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통의 우리 미디어가 봤을 때 전통의 인기팀이 흔히 말하는 엘로끼라고 이 대명사화 됐잖아요. 올 시즌 끝나면 오히려 하나와 엘로끼 이렇게 되지 않을까? 단순히 이 성적순이 아니라 인기순에서도 하나가 조금 더 엘로끼보다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또 확실히 여러 가지 좀 흥행 요소들이 많이 갖춰져 있죠. 뭐 신구장도 그렇고 그리고 또 올 시즌 이렇게 1위를 지켜나가는 것도 전반기 1위를 마친 것도 여러 가지 또 하나 팬들로서는 기대감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뭐 한국 시리즈 그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 일단 하나로서는 지금 또 1위를 잘 지켜서 한국 시리즈에 직행하는 게 또 가장 중요한 과제일 텐데 일단 현재까지는 김경문 감독님이 정말 잘해주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팬들께서도 응원을 또 많이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각 감독님마다 뭐 자신이 같이 함께 일하시는 이 흔히 말하는 사단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김경문 감독님들의 사단은 실질적으로 뭐 타 팀에서 감독 경험이 있으신 맞아요. 흔히 말하는 감독 사단 코치들도 올드보이죠. 사실은 이 급이 안 맞는 분들이 하시는데 저는 이게 오히려 지금 하나의 이 뭘까 조금 더 양상문 코치 같은 경우에는 투수진들을 조금 더 엮어주고 이런데 감독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경문 감독의 퍼포먼스도 좋지만 김경문 감독과 같이 함께 하고 있는 코치진들의 연륜도 하나와랑 궁합이 되게 잘 맞는 상황이다. 네. 좀 이렇게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이렇게 또 우리 하나의 역대 감독에 대해서 우리 소피디님이 열을 토하는 동안에 우리 한상원 아나운서님이 자꾸 존재감을 드러내고 계세요. 잊혀지기 싫어서. 네, 잊혀지기 자꾸
이제는 3만 원씩이나 투자가 이번에는 조금 아까보다 7,500원보다 더한 돈을 네. 예, 주시면서 끝나고 차 한 잔 드시는데 이제 손 PD랑은 먹지 말라고 저한테도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또 휴가 중에 또 마음이 많이 편치 않으신 듯한 네, 한상원 아나운서님을 또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이게 또 저희가 또 듣기 쉽게 알기 쉽게 이렇게 또 정리를 많이 해주시는 동안 팬 여러분께서도 공감을 많이 해주시면서 또 그 당시에 또 감독들을 회상하고 또 이번 시즌 또 김경문 감독의 또 퍼포먼스를 기대하시는 그런 목소리도 많이 내주셨습니다. 또 한화가 또 계속 어떻게 좀 순위를 잘 이어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뭐 단장님께서도 뭐 짧게나마 또 지금 김경문 감독의 뭐 행보 활약들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선은 좀 경기는 말씀해 무승부로 주시겠어요? 끝났어요. 네, 맞아요. 경기는 무승부로 끝났고 김경문 감독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제가 감독 선임 발표하기 직전에 이제 김경문 감독이 될 거라고 제가 유튜브를 찍었거든요. 네. 한번 찍었었는데 그 흐름상 이제 그 최원호 감독이 이제 실패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반대 스타일을 데리고 올 거다. 그러니까 최원호 감독은 초보 감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베테랑 감독을 데려올 거다라고 제가 예상하면서 김경훈 감독이나 선동열 감독이나 이런 스타일을 생각할 거다. 그리고 하나가 좀 기존에 감독 선임하는 스타일이 조금 네임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분 중에서는 김경훈 감독이 유력할 거다. 보다 가능성이 높을 거다. 근데 그게 이제 좀 맞아 떨어졌죠. 근데 결국에는 팀을 재정비하려면 초보 감독을 다시 쓰기는 어렵습니다. 그 당시에 최원호 감독이 초보 감독이기 때문에 또 다시 초보 감독은 거의 저는 아니라고 봤고, 그래서 베테랑 감독을 영입해서 작년에 중간에 영입해갖고 팀을 이제 조금 파악하는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그 꽃을 피운 거죠. 네. 근데 김경훈 감독은 야구계에서는 인정받는 감독이에요. 그 우승을 못했을 뿐이지. 근데 우승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천승 가까이를 한 거잖아요. 이게 더 어려워요. 제가 볼 때. 우승을 해야지 우승 없이. 이게 그렇죠. 우승을 해야지 그 감독 생활을 오래 할 수가 있는데 김경훈 감독은 우승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천승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분이 더 대단한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김경훈 감독의 그러니까 두산과 SK가 한번 붙어봤잖아요. 네. 2007년, 8년 한국 시리즈 붙어보고 2009년에 이제 플레이오프에서 붙어봤는데 그때 다 SK가 이겼지만 두산이 되게 무서운 팀이었어요. 네, 그리고 그 당시 김경훈 감독은 되게 좀 젊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20년, 네. 18년 전 상황이니까 되게 좀 패기 있는 감독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조금 약간 할아버지 같이 그렇게 보이는데 이분 되게 카리스마 있고 네, 네. 상대가 봐도 되게 세다 이런 느낌을 줍니다. 네.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 그런 좀 포스를 풍기시는 예, 있어요. 네, 예, 그런 예, 감독님이시죠. 사실 저도 현장에서 자주 뵀지만 프론트랑 다 확실하게 장악을 하시고 네네, 네, 네. 확실한 카리스마를 보여주시잖아요. 네. 네, 그런 힘들이 좀 느껴지는 김경문 감독의 모습이었는데 이게 또 연륜이 함께 더해지면서 올 시즌 또 하나와 좋은 시너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도 저희가 지켜보면서 또 이번 주 손PD 수첩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는 플러스 한정의 무대 스포츠는 플러스 인터넷 없이